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9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3월 15일, 음력으로는 2020년 2월 21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경자년 김요월 정사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일간정화라고 하는 것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정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화라고 하는 글자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니까 이제 불이죠, 불. 그래서 일단 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해당이 되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글자에 반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된자.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음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화라고 하는 것도 음양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목이라고 하는 것도 음양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이렇게 다양하게 음과 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음양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있으면 하늘은 양이 되는 것이고 땅은 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차라고 하는 것도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가속 페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달고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달릴 수 있는 힘을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양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서로 대비되는 그러한 개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화라고 하는 것도 음화라고 하는 것과 양화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 본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화라 하더라도 그 성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보는 것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같은 화지만 음화인 정화에 비해서 매우 뜨겁고 밝으면서 격정적이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활동적인 불에 해당이 되면서 천하를 비추고자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병화인 것이어서 천하를 따뜻하게, 천하를 밝게 해주는 공력으로 놓고 봤을 때 그걸 갖다가 조후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볼 수가 있어요.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즉 뭐 해월, 자월, 축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기 때문에 따뜻한 온기, 즉 화의 기운이 필요하다라고 한다고 하면, 즉 집안을 난방했을 때 불도 피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집을 지을 때 남향으로 해놓게 되면, 저희 집도 방향이 약간 동남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1월 달, 2월달 이때만 해도 집안에 있는 철쭉이 몽졸이 다 있게 꽃을 만개를 하게 되는, 좀 봄을 일찍 맞는 그러한 집에 해당이 되는 게 약간은 복받은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태양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집안에 별도로 난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빛이 병화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죠. 하지만 태양이 잘 들지 않는 지하실이라든가 반지하집 같은 경우에는 음습하기 때문에 보일러를 좀 이빠이 좀 세게 틀어야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아주 따뜻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불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좀 인위적이고, 사람이 뭐 보일러를 켜야 되는 거니까요. 기름을 사다가 보일러를 켜야 되는 그런 인의적인 불이고요. 그 다음에 땔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기가 필요하든 기름이 필요하든, 그래서 땔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화는 그냥 스스로 빛을 내고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본다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인성은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목에 해당이 되죠. 나무 목자. 그래서 목이 있어야지만 목생화해서 목이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목 중에서도 간목이라고 하는 양목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 있습니다. 지지로 인목이 양목이 되는 것이고요. 지지로 묘목은 음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화가 좋아하는 목은 이렇게 을목이라든가 그 묘목 이런 것보다는 간목이라든가, 그죠? 간목 같은 경우는 양목에 해당이 되면서 마치 좋은 장작과 같은 것, 그 다음에 천간에 있는 간목은 지지의 인목과 같죠. 그래서 인목이라든가 간목이 있는 것은 좋고요. 을목이라든가 묘목은 비록 목생화해서 정화를 생조해 준다 하더라도 그 생함이 조금 미흡하거나, 특히 을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승목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정화를 꺼트릴 수 있다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이 됐든 묘월이 됐든 이 인묘월은 뭐라고 했죠? 인묘월은 이때는 봄에 해당이 되면서 목왕절에 해당이 돼요. 목이 너무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승목인 을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은 이건 십중팔구 정화의 불꽃을 꺼트리게 되고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목다화식이 되죠. 목다화식 내지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목다화색, 색이라고 하죠. 이 색자는 이제 막히다, 울체된다 이런 뜻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생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목이 불을 꺼트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정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거나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자체적으로 인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재성인 경금으로서 목을 갖다가 절제시켜줘야, 즉 벽갑해야지만, 벽갑이라고 하는 것 인정까지 쓰고 설명을 드리죠. 벽갑 인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벽자라고 하는 것은 쪼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쪼갠다, 실실 쪼갠다 이런 약간 비속어가 아니라 큰 나무를 갖다가 잘게 짜갠다, 쪼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봅니다. 그래서 간목에 너무 큰 장작과 같다라고 하면 이걸 갖다가 도끼로 잘게 우리 캠핑 같은 거 하게 되면 도끼로 나무 이렇게 잘 잘라서 마른 장작을 갖다가 캠프파이어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쓰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벽갑이라고 하는 것이고, 잘 쪼갠 나무 가지고 불을 지피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정화라고 하는 것, 모닥불이라고 하는 것은 잘 마른 장작을 잘게 쪼개서 벽갑 인정한다 하게 되면 정화의 불꽃을 스스로 잘 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시사철 연료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추나추동을 막론하고 이렇게 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당연지사이지만, 이왕이면 잘 마른 장작과 같은 간목이라든가 인목이 있는 것이 좋겠고요. 을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것은 쓴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잘 말려서 쓰거나, 아니면 마른 풀도 배에다가 살짝 말려 놓으면은 그 마른 불이기 때문에 불을 이렇게 생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을목, 묘목은 좀 불을 피우려면 좀 시간도 걸리고 말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말려서 불을 피운다 하더라도 마치 볏짚 가지고 불을 피우는 거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얻을 수 있다 손치더라도 볏짚 태워봤자 오래 못하죠. 금방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을목, 묘목보다는 간목 내지는 인목을 쓰는 것이 정화의 불꽃을 오랫동안 뜨겁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화라고 하는 것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묘월이라고 하는 것, 이제 지금 얼추 뭐 다 설명을 드렸는데,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왕절이에요. 목이 가장 왕한 목왕절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어저께 병화 설명할 때의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양이 징기되어 있는 그런 시절이다라고 해서 병화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결코 약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정화하고 병화하고 음양을 나눠서 비교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병화는 묘월에 태어나서 양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빛과 열을 만들어내고 강해요. 열기 자체가. 그래서 굳이 뭐 인성 묘목이라 승목이라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니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은 묘목 승목이 있게 되면은 젖은 나무는 정화를 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어렸을 때 촛불을 켜요. 촛불 켜게 되면은 촛농이 녹아서 물과 같이 녹아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촛농이 조금씩 뭐라 그럴까요? 그 심지를 타고 싹 올라가면서 그게 자세히 보면 약간 그것이 증발되는 연기처럼 이렇게 기화가 되면서 불꽃을 태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장난치는 게 어떤 장난을 치냐면, 거기다 스포이드 가지고 물을 한두 방울씩 촛농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 그 물도 같이 이제 거기 그 심지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불이 꺼져요. 그죠? 그러면은 저는 그런 게 재밌더라고. 물을 타고 올라갔는데 나는 살았으면 좋겠는데 불이 꺼져. 이게 쓴목이 너무 많게 되면은, 쓴목이 심지가 물에 의해서 쓴목이 되는 거가 똑같거든요. 그러면 불이 꺼지죠. 쓴목이 너무 많게 되면 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도 한번 연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병화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사양이 징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묘월 자체는 그 지장간
간목과 을목이 있다 하더라도, 을목이 있다 손치더라도 묘 중에 있는 간목은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용신으로 쓰거나 이거 간목을 쓰지 않기 때문에 묘 중에 있는 간목 가지고 정화를 갖다가 생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 물론 이것도 어떤 분들 그렇게 또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묘 안에는 을목만 있다, 젖은 나무만 있다, 젖은 풀만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반드시 목을 갖다가 마른 풀이라도 뜯어다가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옆에 또 자수가 이렇게 첩신되어 있는 것이 또 문제죠. 그래서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칠살이기도 하지만 이 묘가 승목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또 물이 있게 되면 자묘향에서 이 자수라는 묘목을 또 생해주게 되면, 안 그래도 젖은 풀인데 비가 온 거, 들판에 그 젖은 풀들이 많은데 비가 한번 오게 되면 풀들이 더 젖어 있죠. 근데 그걸 뜯어다가 정화의 불꽃을 살릴 수가 있다 없다? 어렵죠. 그걸 또 뜯어다가 또 말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화를 생주하기가 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좋은 것은 뭐냐면 일지 밑에 사화가 있는 거예요. 사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풀이 있는데 약간 불로서 풀을 말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원래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정화가 뿌리를 내릴 수는 없어요. 통근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통근. 그래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는 것은 통근의 개념과 상생의 개념은 다르다는 거예요. 상생. 이거는 목생화에서 목의 화를 생하는 것이면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이 묘의 통근은 못합니다. 인하고는 다르죠. 또 묘가 아니라 인이라고 하면 이 인 안에는 무토가 있겠고요, 병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정화가 묘월에 태어난 것과 정화가 인월에 태어난 것은 차이점이 뭐냐면, 묘 중에는 쓴목인 을목이 있는 것이고요, 인 안에는 마른 간목이 있는 데다가 거기에 병화까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화가 인중병화에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화가 인월에 태어난 것이 이 묘월에 태어난 것보다는 좀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쓴목이고 정화는 여기에 통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지 자체에서 사화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정화가 사에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도 원래는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자라든가 묘에 뿌리를 둘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를 보게 되면 경금이 사중 경금에 뿌리를 둘 수가 있죠. 그러면 일간도 왕의 세력을 얻게 되겠고 재성도 세력을 얻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은 원칙적으로 정사일주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간여지동이라고 해요. 간여지동. 그래서 원래 간여지동 하게 되면 부부운이 불리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런 항상 일주만 놓고 봐서 좋다 나쁘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항상 전체를 봐야지만 이 일지에 있는 사화가 나한테 좋게 작용하면 간여지동이다 하더라도 부분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경우는 좋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기묘월이 아니라 뭐 다시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오히려 정사일지 사화가 오히려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간여지동인 정사일주가 부부운이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대세운이 어떻게 지나가는 것까지 봐야지만 모든 것을 좋다 나쁘다 기중하복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기토는 사에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기토, 경금이 다 뿌리를 뒀고요. 그 다음에 이 기토는 재성을 생겨주니까 식신생재도 하는 그런 사주 국세로가 되기 때문에 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하는 좀 순환 상생이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자칫 정화가 순목에 의해서 좀 고난을 당할 수 있었던 것이 사화를 봄으로 인해서 사주 국세가 좀 원만해지는 그러한 틀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경자시를 먼저 보도록 하죠. 경자시. 자,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 정화가 묘월에 태어나서 뭐 일간 자체가 뭐 인성의 생조를 받고 또 사화까지 놓고 봤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왕하죠. 이런 경우에는 뭐 수를 보더라도 크게 나쁘진 않죠. 그 다음에 뭐 자수가 뭐 개수가 천간에 투출된 것만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만 놓고 봤을 때 묘월에 경자와
경자가 같이 이렇게 있게 되면 약간 좀 한습한 사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울로 자체, 대운의 흐름 자체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신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신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물론 이제 사유축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지우고 볼까요? 자, 원래 사유축 삼합이 되죠. 사유축 삼합. 그래서 이거는 금국을 형성하는 그런 글자가 되는데 유금은 없어요. 유금은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 이제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내지는 이제 여러 가지 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으로 봐가지고 유가 여기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사축이 있는데 천간으로 신금 있게 되면 마치 유금이 없는 유금이 유금의 본기가 신금이니까 이건 사축하면서 금국을 형성하는 거고 똑같고요. 더 문제인 건 뭐냐면 아까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사화가 있음으로 해서 좋다고 했는데 만약에 사축이 회금에서 금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중에 있는 병화가 약간 약화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축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일간이 왕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낫다. 이게 경금이 있기 때문에 목이 좀 더 왕해져도 문제될 바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축 금국하게 되면 이 경금이 살아나거든요. 왕해져요. 그죠? 근데 자수가 있는 중에 금수가 왕해지는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보기에는 일간이 매우 왕할 것 같은 착각이 들지만 오히려 이거 일간이 왕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묘시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문제될 바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 묘목이 있고 그 다음에 경금이 있어서 뭐 목이 왕해져도 뭐 작법을 해서 젖은 풀이라도 뜯어서 쓸 수가 있겠는데 개수가 이렇게 투출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등촉지화라고 그랬죠. 등촉지화. 그래서 비 내리면 촛불은 아무리 왕한 촛불이라도 꺼지게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호주에서 산불이 엄청나게 크게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체 방대하게 불이 났기 때문에 그 불을 사람이 인공적으로 끄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호주 산불이 몇 달 동안 그렇게 타고 코알라들 다 막 화상 입고 난리 나고 그랬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아무리 산불이 크게 오랫동안 났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비 내리게 하면 다 꺼지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거는 정화가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개수가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일간이 아무리 왕하더라도 이거 칠살 개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신해시가 됐을 때는 이거 사화의 용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사의 상충이 되죠. 이거 결코 좋은 생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같은 뭐냐면 이 사화의 용도를 갖다가 무력화시키는 생신은 좋지 않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무신시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사신합수에서 수로하기 때문에 정화가 오히려 약해지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무토가 정화의 기운을 설기시켜 버리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죠. 또 같은 생시 기후시가 되죠. 기후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유회금하죠. 아까는 사축회금에서 유가 빠졌지만 이거는 유금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사유회금하게 되면 사중병화의 기운이 약화되거나 좀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결코 좋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하면 뭐예요? 좋지 않은 점을 대운에서 보충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이거는 일간 병화가 좀 약해지는 것 때문에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대운 자체가 어떻게 해요? 목화운으로 가면 좋은데 남자가 태어났을 때도 화운은 좀 짧죠. 그죠? 그 다음에 금수양. 여자로 태어났을 때 목은 잠깐 있다가 다 금수양. 이거 좀 대체적으로 이렇게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그렇게 해서 좋은 날짜, 좋은 생신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신을 잡냐면 금수운으로 가도 무난할 정도로 생신을 잡아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명식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보지 않은 생신도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시사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비교사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교사주 임술년 개묘월 정유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 사주는 여기 옆에 있는 사주는 2020년 3월 10일 일요일에 조합되는 그런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비교해 보자는 얘기죠. 이거는 경자년 김묘월 정사 1에 태어난 사주
똑같이 이사주든 정화가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하는 것.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령은 묘월이라고 하는 것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에 해당이 되면서 음하가 아니라 음화가 되겠죠. 음화에 해당이 되면서 이거는 등촉지, 등촉화 내지는 등촉지화 이렇게 표현할 때 등촉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모닥불이라든가 등잔불이라든가 하늘에 떠 있는 달이라든가 별빛 같은 그런 개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양화인 병화와는 다르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약간 인위적인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불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정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을 만들 때는 뭐가 있어요? 장작이 있거나 전기가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다못해 등자에 불을 키우려고 하면 아주까지 기름이라든가 하다못해 초파라핀이라도 있어야지만 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의 특징은 항상 사시사철 인성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을 피울 수 있는 연료를 얻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정화라고 하는 건 인성, 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양목인 간목을 볼 것이냐 아니면 음목인 을목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약간 희비는 좋고 나쁘고의 어떤 관념은 달라지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을목보다는 간목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승목, 물에 젖어 있는 나무가 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태양으로서 말려야지만 을목을 써서 정화를 생조해 줄 수도 있다. 이거를 갖다가 고초인등 격이라고 하는 격이 별도로 있습니다. 고초라고 하는 것은 마를 고자예요. 고자는 우리 고목이죠. 고목, 마른 나무 고목이라고 하는데, 고초라고 하는 것은 마른 풀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가을에 우리 모내기를 해가지고 벼를 걷어서 탈곡을 하고 볕단을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오래 놔두면 이렇게 건초가 되죠. 건초, 마른 볕단이 됩니다. 그거 갖다 태우면 겁나게 잘 탑니다. 어디 가면은 볏짚 삼겹살이라고 해서 볏짚을 태워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게 되면 볏짚에서 나오는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단 볕단으로 태우게 되면 그 불이 오래 못 가죠. 그래서 원래 장작을 태우면 참나무 숯불로 고기를 구우면 오래 진드근이 오래 꺼먹을 수 있지만은 볕단으로 불을 내서 고기 꺼먹을 때는 볕단이 금방 없어지죠. 화력은 세게 금방 순식간에 얻을 수 있다 손치더라도 그 불이 오래 못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간목을 쓸 때 부기가 오래 가는 것이 10년, 20년 간다라고 하면 을목, 고초인등 격으로서 을목으로서 정화불을 지핀다고 하면 그 불이 오래 못 가죠.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얻는다 하더라도 뭐 1년, 2년, 길어야 한 5년, 10년 정도 이렇게 짧게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정화는 간목이 좋다, 을목은 좀 별로다 이렇게 하면 추상적이죠. 왜 그럴까?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간목을 썼을 때 정화를 인정하는 그런 특징과 을목을 썼을 때 특징. 을목은 마른 나무가 아니고 젖은 풀이기 때문에 말려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도 있고요. 물론 이제 간목 같은 경우도 경금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작벌을 해야지만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똑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을 쓰는 것이 그 빛과 열을 오랫동안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정화는 을목을 쓰는 것보다는 간목을 쓰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난 것과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똑같이 모기왕한 그런 계절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묘월보다는 인월이 간목을 얻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사주 정화일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정화가 묘월에 태어난 것이고, 이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중춘이라고 하는 것이고, 역시나 말했던 모광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광절. 그래서 목이 왕한 때 묘월은 인월과는 달리 승목이 왕한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승목이 왕할 때는 자칫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꺼트릴 수 있는 조건이 되죠. 이걸 갖다가 목다화식이라고 해요. 화식.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금이 있어서 이 목을 갖다가 잘라서 말려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은 일지 밑에 사화가 있었기 때문에 화로서
마른 풀을 말려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정화가 일지 밑에 사화의 뿌리를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장점이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묘월에 태어나서 승목의 왕한 중에 천간에 개수, 임수가 투출되어 있죠. 물론 이걸 갖다가 어떤 분들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임수는 정관, 개수는 평관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관살, 혼잡이다라고 이렇게, 혼합이 아니죠. 관살, 혼잡이죠. 그래서 관살 혼잡이 되기 때문에 이거 좋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관살 혼잡이 돼서, 관살 혼잡이라고 하는 개념, 관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관을 뜻하는 것이고요. 살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평관을 뜻하는데, 혼잡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관과 칠살평관이 서로 투출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난잡하게 섞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관살 혼잡인데, 이런 경우에는 정관이 있어서 좋고 칠살이 있어서 나쁜 것이 아니라 둘 다 추출되어 있으면 어차피 둘 다 나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죠? 그 다음에 승목이 있는 중에 임계가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봄에 비 내려서 나무가 더 젖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연지에 술토가 있게 되면 묘술이 이렇게 합을 해서 묘술을 화해가지고 정화가 약간 그나마 나아지는데, 어차피 임계가 투출하는 것 자체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개수 내지는 임수라고 하는 것을 막아야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등촉화인 정화를 갖다가 꺼뜨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 그래서 이 임계를 막으려고 하게 되면 천간으로 토가 있어야 되죠.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있게 되면 토가 극수하죠. 토가 수를 극하기 때문에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토 같은 경우에는 뭐 개수뿐만 아니라 임수도 막을 수가 있지만, 기토는 뭐예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는 어떤 억지로 막을 수는 있겠지만 임수인 대수는 기토로선 제방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가 있다라고 하면 무토가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요. 만약에 토가 없다라고 하면 천간으로 간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수생목 내지는 목생화 하잖아요. 그죠? 수생목, 목생화 해서 이거는 뭐 정관을 강조할 필요는 없겠고요. 칠살 임수가 정화를 갖다가 파극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인성이 있게 되면 살인 상생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무기토가 없다라고 하면 갑을목이라고 라도 있어야 살인상생하는 것이죠. 무기토가 있다라고 하면 상관제살 내지는 식신제살하는데, 식신제살은 기토이기 때문에 공력이 없겠고 무토라야지만 제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화살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승목이기 때문에 이 개수 임수를 갖다가 화살하는 공력이 매우 떨어지게 되겠고요.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런 국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할 때 인성이 필요할 때도 역시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주의 단점은 또 뭐냐면 묘술합화하는데 일지에 유금이 있어요. 그래서 정유일주가 되는데 이 유금이 묘목하고 충을 합니다. 묘유충. 자 이렇게 유금이 있어서 묘술 합할 때 유가 있게 되면 이렇게 묘유충을 하기 때문에 이 연령인 묘목마저도 이렇게 깨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생시를 얻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가 좋으냐 나쁘냐가 될 수 있는데, 이 묘유충을 어떻게 구제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충을 구제하는 글자만 한번 딱 보도록 하죠. 자 신축이 되면 이거는 유축이 회금하죠. 그러면 묘유축이 구제가 되면서 유축합하고 묘술합하기 때문에 묘유축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을사시가 되면 이거는 사유회금하죠. 아까는 유축회금이고요. 이거는 사가 있으면 사유회금하기 때문에 준삼합으로서 사유합, 그 다음에 묘술합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되냐면 충중봉합이라고 하죠. 이거를 충중봉합 이렇게 되면 충이 되지 않고 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충은 해소를 했는데 임계를 어떻게 구제하느냐. 자 을목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거는 칠살이 목을 생하고 목이 정화를 생하는 구조, 아까 말했던
발생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을목 가지고 화살을 한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을목 가지고 화살하는 공력은 매우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제사라는 걸로 한번 봐볼까요? 제사, 이렇게 되면 무신이 된다라고 하면 무토가 수를 제하는 공력은 있습니다만은 묘유충하는 그러한 공력은 없죠. 그러면 정화일간이 뿌리를 둘 곳이 없게 되니까 극신약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어떤 국세가 되냐면 극설 교집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한 거고, 기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묘유충 되고 일간은 온데간데 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생시를 본다라고 하면 이 생시는 어떤 생시냐면 갑진시가 되는 거예요. 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요렇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자, 묘유충 되는 것이 가장 안 좋아요. 왜냐하면 묘유충이 됨으로 인해서 묘술 앞에서 정화가 뿌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묘유충이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깨져버리는 것이 안 좋죠. 근데 이렇게 진토를 보게 되면 진유합금하죠. 지지로 진유합금합니다. 그래서 금이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금이 세력을 얻는다 하더라도 묘유충은 깨지는 묘유충은 구제가 될 수 있죠. 합으로 인해서. 근데 임계수가 이렇게 진에 뿌리를 두고 금생수에서 임계수가 이제 살아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신의 한 수는 뭐냐면 간목에 투출된다는 거예요. 간목. 그러면 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옆에 있는 개수가 정화를 갖다가 직극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묘월에 깨지지 않은 묘월에 정화가 묘술에 뿌리를 두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목 자체도 묘월에 간목이 투출하는 거니까 이 간목 자체가 약하지 않겠고, 그 다음에 진유합금하게 되면 물론 이제 경금이 살아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목이 있게 되면 적절하게 목을 절제시켜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딱 봤을 때 별로 아닌 것 같지만 내막을 보게 되면 정화도 뿌리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금도 있게 되니까 금도 목을 절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묘월에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관살이 혼잡하더라도 관살이 일간을 극해서 불을 꺼뜨리는 것을 인성이 또 목생화 화생토 해서 이거는 갖다가 살인상생해주는 그런 짜임새 있는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관살 혼잡되는 그러한 단점은 있다 손치더라도, 그 관살 혼잡으로 인해서 정화가 수에서 파극되는 것은 인성으로 인해서 막아줬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크게 대발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국가 즉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관살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경자시였다라고 하면 수가 일간 정화를 극하는데 구제됨이 없으면 이거는 단명하는 사주가 됐을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사주죠. 경자시가 됐을 때는 이거는 거의 단명하는 사주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묘유충하죠. 그러면 일간이 뿌리들 데가 없겠고, 경자시 유금 있게 되면 임계라고 하는 수가 창궐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왕살에 의해서 정화가 꺼지게 되는 그러한 단명사주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봤을 때 가장 그래도 만만한 사주가, 가장 괜찮은 사주가 역시 갑진시가 아니었나. 병호지도 나쁘진 않지만은 병화 가지고 임계수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것이 큰 단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묘유충을 구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시 역시나 갑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주 갑진시 태어나서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잘 살고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비교 사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